전기가 중요할까, 물이 더 중요할까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전 세계 15억 명이 전기 부족에 시달리고 7억 5천만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현실. 더욱이 이 두 그룹은 대개 겹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19살 캐나다 소녀 에덴 풀. 그녀가 찾은 해답은 바로 태양빛이었다. 태양빛을 이용하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탄생한 발명품이 바로 선솔루터다. 선솔루터의 발명으로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은 정수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고 동시에 밤에 사용할 전기를 얻었다. 현재 선솔루터는 인도, 우간다, 탄자니아 외 세계 16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10대 소녀가 이룬 발명의 기적.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발명의 힘이 만든 오늘이다.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 힘을 덜 들이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도시 곳곳을 밝히는 전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단 3분 만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여기에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사이보그 기술까지. 인류 역사를 진보시킨 수많은 발명품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고 동시에 눈부신 진화를 거듭해왔다. 현대에 올수록 발명품의 양과 가치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전 세계 발명가들의 작업실에서는 세상을 혁신시킬 위대한 발명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 청년 발명가 박성웅 씨를 만났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뛰어든 지 어느덧 3년 차다. 지난 2015년 드디어 그동안 개발해온 개폐형 뚜껑 개발에 성공했다. 그가 개폐형 뚜껑을 개발하게 된 그 출발점은 바로 불편함이었다. 기존의 컵뚜껑을 보시게 되면 작은 구멍 하나를 보셨을 것입니다. 테이크아웃 작은 구멍은 본래 스틱을 넣는 작은 구멍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틱 넣는 작은 구멍으로 사람들이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커피를 마실 때 발생될 수 있는 화상의 위험과 뜨거운 커피를 보다 안전하게 먹고 싶은 마음에 컵뚜껑을 열게 되는데요. 이때 뜨거운 커피가 쏟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개폐형 컵뚜껑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에서 시작된 의문은 발명품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기존 일회용 컵에 비해 박성웅 씨가 개발한 열리는 뚜껑은 폴더 모양으로 뚜껑이 반쯤 열리게 디자인돼 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법한 사소한 불편함에 그의 남다른 아이디어가 더해진 발명품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디자인 부분 수상이라는 영광을 얻었다. 발명은 소비자의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히 긁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름 빨대, 이쑤시개, 우유팩 등 필요에 의해 발명품이 가치 있게 평가된다면 그 작은 어떠한 것이라도 위대한 발명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발명은 필요가 낳은 결과물이다. 그의 말처럼 먼 옛날부터 필요에 의해 발명된 수많은 발명품들은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꿔왔다. 노동력을 줄인 수레의 발명은 제국의 탄생과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됐고 업무량이 많던 한 과학자의 필요에 의해 발명된 복사기, 식탁은 물론 생활까지 바꾼 결정적 3분, 인스턴트 라면 등 모두 불편함과 필요에 의해 시작된 발명품이다. 즉, 꼬리를 무는 생각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만든 것이다. 때는 2054년 워싱턴. 범죄가 일어나기 전 미리 예측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을 소재로 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다. 영화 속에 등장한 첨단 기술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선보이며 2002년 개봉 당시 수많은 화제를 낳았다.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는 영화 속 첨단 기술처럼 우리의 역사를 바꾼 발명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첨단 기술 특집 기사를 통해 세상을 바꾼 제품 101가지를 선정 발표했는데, 선정된 발명품 중에는 불, 활과 화살, 낚싯바늘, 자물쇠 등 지금도 활용되는 기원전 발명품이 9개나 된다. 그리고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인류 역사를 바꾼 발명품 1위는 바퀴다. 기원전 3500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퀴는 인류 진화의 출발점이며 과학사의 시초가 되는 가장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이라는 게 선정 이유다. 2위는 달력. 기원전 4241년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달력의 역사는 과학, 천문학, 인류의 발달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발명품이다. 3위는 시간을 연속적이며 순환하는 흐름으로 바꾼 발명품 시계가 선정됐고, 그 외 4위에는 인간이 정착을 할 수 있게 해준 최고의 발명품 도자기, 5위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연장이자 무기, 식기로 사용되는 칼로 효율 높은 발명품인 동시에 무서운 발명품이다. 6위는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7위, 8위는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도르래와 나사, 9위는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최고의 전달 매체이자 표현 도구인 문자, 10위는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매체인 종이를 꼽았다. 저마다 선정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이러한 발명품들이 우리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을 종종 바꾸어 놓았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발명품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 발명품들은 크기부터 종류까지 각양각색이다. 그중 실험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위대한 발명품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불리는 기적의 물질 페니실린도 실수가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플레밍은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스럼의 원인인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그중 실수로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배양기에 푸른 곰팡이 포자가 날아와 붙었던 것. 그런데 신기하게도 곰팡이가 핀 배양기에는 세균이 모두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됐고, 이 푸른 곰팡이가 폐렴균, 탄저균 등의 세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렇게 최초의 항생제이자 현대의학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 페니실린은 우연의 결과로 세상에 선을 보였다. 우연의 산물 중 그 두 번째는 바로 문서나 컴퓨터 및 다른 눈에 띄는 장소에 잠시 붙여놓는 조그만 메모지다. 그 포스트잇 개발 배경은 사실 그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래는 더 강한 접착제를 개발하면서 생겨났습니다. 더 강한 접착제를 개발하다 보는데 실수로 더 약한 접착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잔사가 남지 않는 특징이 있었었고요. 그거를 이제 기술 세미나 공유를 했었는데, 마침 아트프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동료 과학자가 자기가 성가대에서 이제 찬송가에서 책갈피를 쓰다가 항상 떨어졌던 그런 부분을 접합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게 포스트잇 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종이를 얇게 깎는 기술, 손상을 주지 않는 정확한 강도, 그 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됐고 3년 뒤에야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됐는데, 1977년에 출시된 포스트 스틱 노트는 처음에는 주춤했지만 현재는 대표적인 사무용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과학자들이 20세기 과학의 기점으로 삼는 X선의 발견 역시 행운의 여신이 준 선물이다. 렌트겐은 음극선에 대해 실험을 하던 중 우연히 X선을 발견하게 됐다. 검은 종이를 둘러싼 크룩스관으로 실험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근처에 있던 판이 형광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진공관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음극선이 금속벽에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서 투과력이 강한 새로운 광선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지의 빛이라는 뜻에서 이 새로운 광선을 X선이라 명명했는데 렌트겐은 이 발명으로 1901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됐다. 체내의 각종 소리를 듣는 청진기 역시 우연히 발명된 것이다. 의사였던 라이네크는 1816년에 심장이 좋지 않은 뚱뚱한 젊은 여자 환자를 만난다. 청진을 해야 했지만 그녀의 살집 때문에 손으로 타진할 수도, 그렇다고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댈 수도 없어 난감했던 그 순간, 그는 단단한 물체의 한쪽 끝을 귀에 대고 다른 한쪽을 가볍게 두드리면 큰 소리로 들린다는 음향학적 사실을 상기해냈다. 이에 종이를 둘둘 말아 한쪽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을 환자의 가슴에 대 청진을 마쳤고 곧 청진기를 개발해낸다. 약 200년 전 영국의 화학자 프리스틀리는 어느 날 글을 쓴 종이에 아무 생각 없이 고무덩어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잡념에서 깨어 종이를 보니 종이에 쓴 글씨가 지워져 버린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곧 지우개로 출시됐다. 이러한 의외의 발명품들은 획기적인 과학 발달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낳기도 했다. 본래의 의도대로라면 실패한 결과지만 연구자들이 그 사건이나 현상이 주는 중요함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풍물시장. 때가 타고 먼지가 끼고 어딘가 나사 하나쯤 빠진 듯한 물건들이 마지막으로 흘러드는 장소이기도 하다. 서울 풍물시장은 2층으로 된 상가형 건물에 약 900여 개의 상가들이 입점해 있다. 역사 깊은 골동품부터 쓸만한 중고물품, 저렴한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다. 이곳에선 각자의 사연을 품고 모인 사람과 물건들이 여기저기서 요란스러운 에너지를 품어낸다. 서울 풍물시장은 과거 황학동 도깨비 시장의 상인들이 모여 새롭게 터를 잡은 곳이다. 만물시장이라 불릴 만큼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오래된 풍물 물건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와 거리로 형성됐던 도깨비 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주변 노점 상가를 정리해 2008년 3월 이곳 신설동에 새로 풍물 벼룩 마켓을 조성, 풍물시장 노점 약 900여 개를 입주시켰다. 예, 여기는 온 지가 한 7년 가까이 됐죠. 예, 근데 원래 이제 청계천에 있다가 또 동대문 운동장을 빌려서 거기 있다가 일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점포수가 한 900개 점포가 돼요. 그러니까 1층, 2층 이제 뭐 골동품, 또 민예품, 뭐 이제 여기는 뭐 만물 상가예요. 만물이 다 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은 이곳 풍물시장. 누군가의 추억 한 움큼 담고 있는 오래된 물건들. 아련한 기억 저편에 자리 잡은 낯익은 아코디언 연주 소리에 바삐 가던 발길도 잠시 쉬어가는 곳이다. 이 시장의 매력은요, 옛날과 현재 것이 공존한다는 것이고, 옛날에 우리가 쓰던 게 여기 오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또 매력도 있고 그래요. 뭐 풍물시장의 매력은 세월의 향기죠. 말 그대로 이제 오래된 물건들이라든가 오래된 골동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방에 널려 있어서 이제 오시면 옛날 것들 많이 보고 예술품, 골동품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나오시면 뭐 볼거리는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각종 골동품과 필름 카메라, 고가구와 옛날 악기를 파는 상점들을 지나치다 보면 문득 저절로 발길이 멈추는 곳이 있다. 바로 옛날 물건들이 진열된 상점 앞. 마치 시간 여행이라도 온 듯한 기분이 드는 이 상점의 주력 상품은 바로 추억이다. 보는 순간 그때 그 시절 기억 저편의 추억이 떠오르는 낡은 시대별 물건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잊혀진 물건들이다. 여기 이제 수집가들이 많이 사가셔요. 여기 애착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나 또 이제 촬영하신 분들, 대학가에서 촬영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연극 같은 거 하시고 막 그런 하신 분들이 많이 사가시고 수집가들이 많이 오십니다. 추억과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물건들 사이에 눈에 띄는 이것, 바로 주판이다. 한때 전성기를 누리고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발명품이다. 갈색의 조그만 직사각형의 나무틀 안에 동글동글한 알이 윗줄에 한 알, 아랫줄에 5알씩 쭉 꿰어져 있다. 이제는 대부분 사라져 낡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이 물건이 세상을 바꾼 발명품 중 가장 가치 있는 발명으로 꼽혔다. 고전적인 계산 도구지만 지금도 전자계산기보다 빠른 속도의 연산이 가능하고 발명 이후 수십 세기 동안 가장 중요한 계산 수단이었다. 우리나라에 중국의 수판셈, 주산이 언제 도입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60년대부터는 초중학교에서도 주산을 특기 교육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덕분에 주판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다가올 수 있었다. 상점에는 당연히 주판이 있었고 각 가정에서도 지금 계산기를 보유하듯 하나쯤은 거의 대부분 갖고 있었다. 또 주산만 잘하면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 요즘의 표현대로라면 신이 내린 직장인 은행도 척척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컴퓨터와 전자계산기가 주판의 자리를 대신하기 전의 이야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발명품이 됐지만 말이다.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창의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찬사를 받는 우리의 고유 문자 한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수많은 문자가 사용돼 왔지만 그 가운데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시기, 그리고 창제의 이유와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창제 관련 정보가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이기도 하다. 韩国文字是一种非常简单的文字，是一种非常科学的文字。我们作为中国人来说，学起来的话非常简单，也很容易上手。 The thing that I enjoy about Korea is the focus, I think, on public education and health. I want to believe that King Sejong made Hangul because he was genuinely interested in the public having better access to writing and reading, but it's still a little bit hard for me to believe. Well, anyway, I think it's possible that it was to solidify his power or something like this. It seems kind of more in line with Korean history, but anyway, it's very interesting. 늘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미처 몰랐던 한글의 우수성과 함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곳 박물관에는 다양한 한글 관련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한글과 관련된 발명품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한글 타자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다. 먼저 타자기도 과거에 피아노가 처음에 발명됐을 때처럼 굉장히 이제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책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좋은, 그러니까 문서에 정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주로 인쇄업자라든지 인쇄공의 손을 빌리게 되는데 타자기는 개인이 이 타자기를 직접 타이핑을 함으로써 문서를 만들어내고 책을 쓸 수 있었다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쇄공이 하던 일을 개인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훨씬 더 경제적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컴퓨터가 일반화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한때 고가의 몸값을 자랑했던 때가 있었다. 그중 1933년 제작된 송기주 타자기는 한글 기계화의 대표적 유물로 손꼽힌다.
한국 지도를 서구식 입체본으로 떠낸 최초의 인물인 송기주 박사가 발명한 한글 타자기는 길이 28.4cm, 너비 29cm, 높이 12.3cm로 네벌식이다. 이 네벌식 한글 타자기는 그가 미국 유학 시절에 발명한 것으로 1933년에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에서 제작해 판매됐다. 모음의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세 벌의 자음 글새와 한 벌의 모음 글새로 이루어져 글씨 모양이 고르고 아름답다. 또한 글쎄의 동작이 자음은 부동, 모음은 전진식이어서 스페이스바와 쉬프트키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특징도 있다. 송기주 네벌식 한글 타자기는 김준성 타자기, 공병우 타자기 등 이후 한글 타자기가 발전하는 데 영감을 제시한 효시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사실 생활 속에서 한글 타자기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한글 타자기가 갖는 역사적의 현재적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서 쓰는 우리의 컴퓨터 자판, 스마트폰 자판 이런 것들은 사실 타자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가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아버지가 바로 기계화 시대이고 기계화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한글 철자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대 전성기를 누렸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발명품 중에 또 하나, 바로 30, 40대의 추억 속에 존재하는 무선 호출기가 있다. 당시 신세대들의 새로운 연애 수단이자 커뮤니케이션 기기, 일명 삐삐라 불리우던 무선 호출기. 삐삐에 새겨진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공중전화 박스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보는 것은 신기할 것도 없는 일상적인 90년대의 풍경이었다. 삐삐라는 명칭은 바로 이 기계의 호출 알림 소리에서 유래했다. 본래 의료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도구로 개발됐으며 뉴욕 병원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의료 전문직 종사자들의 필수품이 됐다. 2000년에 들어와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인기가 사그러들었지만 현재에도 무선 호출 서비스 가입자의 식별번호인 012와 015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된 발명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명가와 발명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발명가는 해시계와 혼천이, 물시계, 수표 등을 개발한 장영실이다. 그리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화약 개발에 성공한 최무선. 실존한다면 세계 최초의 비행기인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를 발명한 정평구가 있다. 1592년 임진왜란 중 제2차 진주성 전투 때 포위된 진주성 안팎으로 비거가 날아다녔다고 전해지는데 기록에 의하면 비거는 2km 높이에 뜨고 한 번에 무려 30리, 즉 12km를 날았다고 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한국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신석균 박사가 있다. 5살 때부터 발명의 세계에 빠져들어 평생 외길을 걸어온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발명의 아이디어이자 호기심 천국이었다. 그에게 발명이란 어떤 의미일까?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해냈다. 나만이 해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걸 갖다 개량했거나 또는 새로 효시적인 걸 갖다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거에 그겁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나 그러는데 발명가는 발명을 남기는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 이런 거 남기듯이 말이에요. 저도 무엇인가 제가 발명한 것이 영원히 쓸 수 있는 거 이것이 목표입니다. 발명은 그에게 생활 그 자체다. 끝없이 발동하는 호기심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가 모두 발명의 아이디어를 주고 그 아이디어를 반드시 발명으로 연결시킨다. 국제대회 수상만 200개가 넘는 세계 최다 국제 발명상 수상 기록 보유자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다.
발명의 날을 부활하고 특허국을 특허층으로 격상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평생 만여 건이 넘는 발명 창작으로 국내에 출원한 특허가 4,000건이 넘고 실용신안 의장 등록이 1,700여 건에 달한다. 천대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신석균 박사. 그는 하루 한 개씩 발명한다는 신조로 발명 수첩을 30년째 매일 쓰고 있다. 1983년부터 매일 써왔으니 그동안 써온 발명 수첩이 30권이 넘는다. 발명가는 우선 그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개량되어 나옵니다. 뭐 비행기 같은 것도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비행기가 오늘날 갖다 그거에 수백 번, 수천 번 가량되었고 우주선까지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남이 있는 물건을 갖다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개량하면은 좀 더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개량하는 발명이 아마 처음에는 제일 빠를 거예요. 그다음에 효시적인 발명은 전혀 없는 걸 생각해내려면은요, 이것도 항상 언제 사람에게 무엇이 좀 필요할까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될 겁니다. 신석균 박사는 바로 이런 효시가 되는 발명을 많이 한다. 170여 개국이 쓰는 우유팩도 그가 발명한 발명품 중 하나다. 예전 우유팩은 가위나 칼로 잘라 마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개봉 후 최대한 빨리 모두 섭취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1953년 신석균 박사는 지금의 케이블탑 형식의 여닫는 법을 발명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벌어지던 시절이라 시기적인 어려움으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결국 미군에 의해 미국으로 전달된 우유팩은 사실상 주인 없는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올해 그의 나이 96세임에도 뼛속까지 발명가인 그의 하루는 언제나 발명에서 시작해 발명으로 마감한다. 신석균 박사가 개발한 발명품 외에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발명품들이 있다. 1976년 국내 식품회사에서 개발된 일회용 커피 믹스. 세계 최초 MP3가 개발된 곳도 우리나라다. 응원용 막대 풍선 역시 1994년 우리나라에서 발명됐다. 세계 최초로 탄생한 이 응원용 막대 풍선은 길이 65cm, 폭 10.5cm의 긴 원통형 비닐 풍선으로 두 개를 서로 두드리면 박수 소리보다 10배 이상의 큰 소리가 발생한다. 스포츠 경기 응원, 세일즈 프로모션 등 시각, 청각, 그리고 광고 효과가 필요한 곳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히트 상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욕탕에 갈 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반드시 챙기는 물건. 장갑을 끼듯 손을 넣어 몸에 때를 벗기는 이태리 타월은 1962년 부산에서 수건 공장을 하던 김필곤 씨가 발명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위대한 발명품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여느 주부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37살 주부 나혜선 씨.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결혼 8년차 주부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발명가의 길로 들어선 데에는 실로 우연한 기회였다. 그녀의 발명 역시 거창하진 않다. 주부이기에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곧 발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주부로서 재활용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 보니까요,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베란다를 열 때마다 쭉 늘어놓은 쓰레기들이 굉장히 보기 싫었는데 공간도 또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엘리베이터까지 두세 번, 집화장까지 두세 번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레 형태로 바퀴를 달아주고 세로 형태로 바구니를 걸어준다면 공간도 적게 사용하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주부로서 고충을 겪었던 문제가 좋은 아이디어로 연결돼 발명된 제품이 바로 이 분리수거 핸드캐리어다. 이 제품은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고 분리 배출하는 모든 과정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쓰레기통이다. 기존 재활용 분리 보관통보다 공간은 덜 차지하고 바퀴가 달려 있어 많은 쓰레기를 한꺼번에 옮겨 처리할 수 있다. 이 발명품으로 나혜선 씨는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개최한 2015 생활발명 코리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발명의 길로 과감히 들어선 나혜선 씨. 여자이기에 혹은 주부라는 이유로 포기했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을 것이다. 발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랬는데요. 발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하신다면 분명히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혜선 씨가 개발한 발명품처럼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발명품들이 대거 출품되는 생활발명 코리아는 2014년 처음 개최됐다. 여성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사업화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회다. 더불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조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여성 발명가의 기여도는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서 95년까지 여성 발명가가 포함된 출원율은 2%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1997년 3.4%에서 2007년 14%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3년에는 15%를 넘어섰고 사상 처음으로 여성 출원 건수가 5천 건을 넘어섰다. 실용신안보다 특허 분야에서 여성 발명가가 포함된 출원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3개 산업 소분야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학공업, 식료품 제조업, 의료기기, 계산기, 섬유공업 등 여성의 전통적인 분야로 인식되는 산업에서 출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들이 매일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아니면 불편한지를 매일 겪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발명가들은 그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해결해내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하거나 없는 건 만들어내는데 그 발명품은 그분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 맞아 저거 나도 필요했어 하는 그런 유용한 제품이래요. 그래서 의식주 관련되는 생활 발명품은 그 여성들 발명품이 훨씬 대중적이고 시중에서도 경쟁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널리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함이나 갖가지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녹여낸 여성 특유의 발명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루스 웨이크필드가 바삭바삭하고 정말 맛있는 초콜릿칩 쿠키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 루스가 개발한 초콜릿칩 쿠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랫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졌고 가장 중독성이 있으며 가장 사랑받는 발명품 중 하나가 됐다. 메리 앤더슨은 진눈깨비가 쏟아지던 날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사를 안타깝게 여겨 자동차 와이퍼를 발명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발명가 한경희는 집안 청소가 힘겨웠던 주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선체로 쓸 수 있는 스팀 청소기, 살균수 제조기 등으로 여성 발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여성 발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발명 DNA를 깨우는 것이 과제다. 자신들이 여성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거나 부족한 거를 그냥 생각하고 흘리면 일반인이고요.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극복해내면 이제 여성 발명가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발명이란 말이 어려운 활동이 아닌데 처음 시각이 위인전 에디슨 발명왕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여성 발명인들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한 제조회사.
이 회사에서는 영상 장비를 통한 교육용 기자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교육기관이나 강의실을 포함한 학원 및 소형 그룹 수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영상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텔라포이드는 뭐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칠판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으나 높은 가격과 무거운 무게로 인해 선뜻 구매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에서 착안한 발명품이 바로 터치스크린 고정구조 장치다. 이 발명품은 교육용 기자재 및 첨단 스마트 강의실 구축에 필요한 제품으로서 현재 보유 중인 TV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발명품은 영상 장비인 텔레비전에 터치스크린을 장착해 텔레비전 화면 위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용 기자재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TV 화면 위에 글씨를 쓰거나 밑줄을 긋거나 원, 중요 표시, 녹화, 판서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장소가 교육기관이다. 소비자가 보유 중인 TV는 일반적으로 시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치윙이 장착되면서 터치와 판서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터치윙이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교사의 목표 수준에 가장 근접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즉, 수업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터치스크린 고정구조 장치는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하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발명품도 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속 40km까지 달릴 수 있는 생체공학 부츠가 개발됐는데 이 신발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카오에 시모어라는 발명가가 타조의 달리는 모습을 모방해 만들어진 바이오닉 부츠다. 이 부츠의 개발은 기존 인간의 이동 수단에 새로운 혁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도쿄 이과대학 고바야시 히로시 교수는 육체 노동자나 간병인을 위한 착용식 근력 증강 로봇 머슬 슈트를 개발했다. 최대 30kg의 무게를 더 들 수 있는 이 머슬 슈트의 무게는 4.5kg. 착용하면 몸무게 60kg의 성인도 거뜬히 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미래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많은 발명품들은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 우리의 생활을 바꿀 발명품들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면 앞으로 이런 발명품들이 인간 삶에 있어서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혹은 공동체가 느끼는 문제, 욕구, 결핍들을 어떻게 보완해내거나 아니면 좀 더 새롭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느냐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발명품들이 분명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발명이란 이름 아래 탄생한 물건이 시대에 따라 꼭 축복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한 경우도 있다. 죽음의 사자라고 기록돼 있는 프리츠 하버는 과학적 천재성과 화학적으로 결합된 열렬한 애국심으로 끔찍한 살인도구 독가스를 개발했고, 라이트 형제가 그들의 원시적인 비행기로 하늘을 처음 날았을 땐 자신들의 발명품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는 도구가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고의 에너지로 각광받던 원자력은 한 번의 실수로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위협적인 무기가 되기도 한다. 이는 발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인간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언제나 부딪히게 되는 일. 다시 말해 발명품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지혜가 축복과 재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이곳에서 발명에 푹 빠진 학생들을 만났다. 지하 1층에 위치한 33제곱미터 남짓한 이 공간은 이들의 아지트이자 동아리방. 모듈형 보조 배터리고 일단
기상촌의 동아리는 9년 전 발명을 좋아하는 몇 명이 모여 만든 발명 동아리다. 그동안 국내 여러 발명대회뿐 아니라 국제 발명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청년 발명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들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동과 제동이 자유로운 이 의자다. 의자를 지지하고 있는 4개의 다리에 구슬을 장착했는데 장착된 구슬로 인해 이동 시에는 편리하지만 앉았을 때는 몸무게에 의해 구슬이 다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고정된다. 이 발명품으로 2010년 말레이시아 국제발명전에서 은상과 폴란드 특별상을 수상, 무려 2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꿈도 많은 이 시대 청춘 발명가들. 바쁜 와중에도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발명 캠프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사회에서 발명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발명이 어떤 것이다, 또 발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또 같이 발명도 진행해보는 그런 식으로 캠프를 지금까지 한 10회 이상 정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성적 관리를 위한 공부보다 발명대회 참가 준비가 훨씬 즐겁다고 말한다. 며칠 후에 있을 또 다른 발명대회를 앞두고 오늘도 아이디어 회의가 한창인데 아무리 사소하고 유치해 보이는 의견이라도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것이 기상천외의 힘이자 미천이다. 발명과 사랑에 빠진 학생들. 그들에게 발명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공모전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 제출을 하거든요. 올해 2016년도 대학교 창의력 발명대회에 지원을 한 것도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놨던 아이디어를 그 공모를 했어요. 제 방이 수압이 약해서 변기가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메모를 해뒀다가 이번에 발전을 시켜서 제출을 했어요. 이렇게 발명을 그냥 일상생활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코스메틱 분야에서 일하는 건데 요즘 인기 있는 화장품이나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국민템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세상 모든 여자들이 만족하는 국민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발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공계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이공계 출신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현실.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발명가들을 배출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실패를 감당할 만한 용기,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이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자에 대한 안 좋은 엔티적인 마음들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굉장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실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칭찬하고 용기 있게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 해외로 나가는 인력들이 국내 안에서 좀 더 모험적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 발명 인재의 육성이다. 언제나 그렇듯 발명의 주인공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몫이었고 미래를 바꾸는 원천이 되었다. 수많은 발명품을 개발해낸 발명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오늘. 발명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그동안 흘린 수많은 발명가들의 땀방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또 누군가의 열정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발명의 힘. 그 내일을 기대해 본다.